자, 챔스 첫 번째 경기. 이제 클리프 브리어 대 에스턴 빌라. 자, 챔스 16강 이제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나나가 결장 중인 거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우토레스가 이제 좀 복귀를 했다. 네, 요정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리그 페이즈 8위 안에 좀 들면서 이제 너가웃 플레이오프 경기를 좀 치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너가웃 플레이오프에서 아탈란타를 꺾으면서 이제 16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8위 안에 좀 들면서 이제 16강 직행을 했지만,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가웃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이제 16강에 좀 진출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너가웃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아탈란타 상대로 1, 2차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뭐 리그에서는 조금 뭐 약간 침체된 그런 좀 불이하긴 하지만, 챔스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좀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번 시즌 좀 챔스에서 굉장히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그좀 브리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브리어가 뭐 최근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긴 홈 무패행진이 이제 끊기긴 했지만, 이제 그 뭐 패배한 경기도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여서 졌을 만큼 약간 좀 패배를 한 거고, 결국은 뭐 이제 퇴장 이슈나 이런 변수 없이 홈에서 진 경기는 지금 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홈에서 뭐 다섯 달 넘게 이제 무패행진을 이어갔었던 그런 좀 브리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브리어의 그런 좀 홈에서의 좀 막강함은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에 반해 지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는 긴 무패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좀 3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을 만큼 지금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최근 좀 원정에서는 뭐 공수 밸런스 또한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좀 빌라는 최근 좀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이제 다소 좀 크게 난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이 두 팀은 작년 11월에 이제 챔스 리그 페이지 경기에서 이제 맞붙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클리프 브리어가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경기에서 이제 브리어가 1대 0으로 이긴 했지만, 그 한 골 넣은 게 이제 뭐 빌라 키퍼가 이제 제대로 큰 좀 사고를 좀 치는 바람에 이제 PK를 좀 헌납해서 이제 브리어가 이겼긴 했지만, 그런 약간 뭐 골을 좀 제외하고도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브리어가 좀 많이 앞섰을 만큼, 확실히 좀 브리어가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다, 빌라 상대로.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직전 그런 맞대결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브리어가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1차전은 그래도 브리어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브리어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클리프 브리어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리어 프랜승의 2.5주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릴 경기. 자, 일단 돌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6대 0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원정에서도 좀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러면서 이제 좀 최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기력도 많이 올라온 그런 좀 돌문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릴 역시 좀 연승을 이어가며 반등할 기미를 좀 보이나 했지만,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특히 좀 직전 파리전에서는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던 거죠 릴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양 팀의 좀 최근 좀 경기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리뷰를 해봤고, 자, 일단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두 팀 다 뭐 골 점유를 좀 기반으로 그래도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도 지금 좀 중원 장악력이 좀 최근에 좀 좋은 뭐 돌문이 그래도 리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해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지금 역습에 좀 취약한 그좀 리드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역습 전개가 좀 능한 좀 돌문이 좀 더 뭐 공격에서도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경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에서 돌문이 뭐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전에 릴이 몇 달간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거나 이제 뭐 레알과 뭐 꼬마를 좀 잡았을 만큼 뭐 놀라운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였을 시기가 있긴 했었지만 현재는 이제 그때에 비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좀 내려갔고, 그리고 오히려 뭐 최근 좀 페이스나 뭐 경기력은 돌문이 더 낫다고 봐도 좀 무방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1차전은 뭐 돌문이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돌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도르트문트 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돌문이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더 나타낼 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 뭐 돌문이 뭐 공격뿐만 아니라 지금 수비 밸런스도 좀 좋기 때문에 뭐 제 아무리 좀 리드라고 해도 뭐 돌문의 수비를 좀 쉽게 좀 뚫는다고 좀 장담하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요거는 뭐 릴의 약간 좀 득점력에 따라서 이제 언업이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만약 그렇게 많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배당 대비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돌문 승에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문 대 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이제 아스날 경기. 자, 호벤 같은 경우는 지금 틸만과 좀 페피가 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또 포워드 라인에서의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스날 역시 지금 사카, 그리고 제스, 그리고 하베르츠, 그리고 이제 마르티넬리가 이제 전부 다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두 팀 다 좀 공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지만 그래도 비교적 지금 아스날이 더 이제 공격에서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유벤투스를 꺾고 이제 힘들게 16강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벤투스와의 그런 연장전 혈투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둬 이제 간신히 좀 16강에 진출하게 좀 된 거죠. 호벤이라고 좀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지금 뭐 챔스와 달리 좀 최근 뭐 리그와 좀 컵 경기에서는 고어헤드 상대로 이제 2경기 연속 연달아 좀 패배를 하면서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다소 좀 떨어진 그런 현재 좀 호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지고, 그리고 노팅엄 상대로는 무승부를 좀 거두며 좀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2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하며 이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일단 좀 최근에 하베르츠와 이제 마르티넬리까지 이제 부상으로 인해 빠지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아스날의 공격이 좀 안 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공격 전개도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아스날의 좀 최근 좀 흐름도 썩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아스날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아스날의 공격 전개가 최근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호벤 상대로도 공격에서 삽질할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둬야 하고, 그리고 호벤 역시 뭐 중원이 강한 아스날 상대로 공격을 좀 주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존보다 이제 호벤의 공격이 더 좀 단조로워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양 팀 다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호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리그 내에서는 매번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만들었었는데, 아스날 상대로는 뭐 중원에서 좀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약간 이점을 좀 활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아스날 상대로도 이제 호벤 역시 좀 공격에서 좀 침체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아스날한테 쉬운 경기가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호벤의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아스날과 달리 3일 전에 경기를 치룬 그런 호벤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도 뭐 아스날에 비해서는 다소 좀 밀릴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뭐 아스날이 호벤 상대로 이제 패배는 그래도 안 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저 다만 뭐 이제 아스날이 솔직히 뭐 이제 호벤 상대로 뭐 질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스날의 그런 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도 많이 좀 어려운 경기다 보니, 이런 약간 경우를 좀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그냥 햄무알 북쪽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고배당으로 아스날 햄무알부, 아스날이 좀 이기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승보다는 뭐 이제 고배당 자비로 햄무를 가져가시거나 하고, 이거는 충분히 좀 무승부로도 끝날 만한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고, 네, 안 그러면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햄무알부에 2.5점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자, 마드리드 더비가 이제 챔스 16강에서 이제 치러지게 되네요. 자, 우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링엄 그리고 이제 세바요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큰 결장자는 없지만, 그 대신에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코케가 뭐 결장 의심이 좀 사항이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노가웃 플레이오프에서 맨시티 상대로 이제 1, 2차전 모두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16강에 좀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그 맨시티와의 그런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음바페가 좀 터지면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다만 이제 레알이 뭐 계속해서 연승을 하며 이제 흐름이 좋았지만, 직전 경기 뭐 베티스 상대로는 원정에서 지며 좀 연승 행진이 좀 아쉽게 좀 끊기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 경기에서도 뭐 거의 좀 주전도 위주로 이제 좀 돌렸던 경기였지만, 좀 생각보다는 베티 상대로 좀 고전을 하면서 이제 패배하게 되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꼬마, 네, 일단 현재 뭐 10경기 연속 지금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쯤에 레알과의 좀 리그 경기에서도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가 좋은 그런 좀 꼬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알과의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현재 3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으로 최근 이 두 팀이 좀 맞붙을 때마다 좀처럼 승패가 지금 갈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최근 상황과 그리고 상대 전적에 대해서도. 자, 물론 이제 이 두 팀이 한 달 전에 맞붙었을 때는 이제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레알이 이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을 만큼 많이 앞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한 달 전 맞대결에서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꼬마의 좀 측면 수비가 계속 뚫리며 레알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했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게 꼬마 입장에서는 다행일 정도로 경기 내용에서 이제 많이 좀 밀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달 전에 뭐 이제 맞붙었을 때는 뭐 비록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레알이 좀 압승을 했다라고도 좀 말할 정도로 레알이 좀 많이 우세한 경기 내용을 좀 보였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때처럼 뭐 현재 좀 레알의 그런 홈에서의 경기력이 여전히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약간 지난 맞대결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보다 만약 이제 레알이 득점기를 잘 살린다고만 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레알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한번 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최근 이제 양 팀이 이제 좀 맞붙었을 때 뭐 3번 연속 이제 무승부로 좀 끝이 났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만약 승패가 이제 좀 갈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레알이 더 약간 이길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그래도 레알이 좀 꼬마의 긴 무패 행진을 좀 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판단을 해서
승패 보면은 저는 이건 레알 마드리드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레알 마드리드 승 보는 경기 내지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에 2.5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 챔스 4경기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챔피언십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카디프 시티 대 이제 벌리. 자,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최근 FA컵 16강전을 치렀지만 각각 이제 빌라와 프레스턴 상대로 지면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FA컵 16강전에서는 이제 카디프는 1군 라인업을 좀 기용했고,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1.5군 정도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상대적으로는 벌리가 좀 더 뭐 주전대 관리를 잘해줬다, 뭐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원정이라 해도 벌리가 그래도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 좀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면서 천천히 좀 빌드업해 자기 좀 페이스대로 이제 벌리가 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운영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거 좀 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벌리와의 그런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수 있다 보니까 대체로 전진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벌리의 뭐 수비가 여전히 뭐 견고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카디프 시티가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쵸. 그러면은 확실히 뭐 이제 그래도 벌리가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만한 그런 경기 매치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드네요. 네. 자,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뭐 벌리가 이제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이겨야 이제 2위인 세필드 유나이티드와 승점 2점 차까지 좀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 면에서도 뭐 벌리가 좀 더 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뭐 벌리의 지금 득점력이 대체로 좀 저조하기 때문에 벌리라는 팀은 언제든 뭐 공격에서 좀 삽질할 그런 좀 위험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해요.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카디프가 홈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무작정 뭐 벌리 사이드를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쵸. 자, 다만 뭐 그렇다고 뭐 카디프가 이제 홈에서 뭐 벌리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도 승패보다는 뭐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고배당 잡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벌리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벌리 햄무알 무 쪽 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카디프가 좀 벌리의 수비를 좀 뚫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벌리 역시 뭐 공격이 뭐 대체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벌리의 좀 저조한 공격까지 보려 한다고 하면은 언더 저득점 양상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프레스턴 대 스완지 시티. 자,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이제 프레스턴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 벌리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승을 거두며 이제 무승 행진을 끊었고, 그리고 FA컵 8강에도 좀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전 뭐 FA컵 경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뺀 뭐 벌리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일단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좀 반등할 이제 좀 기미를 좀 마련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스완지 역시 이제 연패를 좀 거두며 주춤하다가 직전 경기 블랙번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 팀 다 뭐 직전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한 상태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요 경기도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원정이라 해도 스완지가 뭐 좀 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공격 전개가 뭐 그리 좋지는 못하다 보니 프레스턴에 비해 이제 공격에서 좀 밀릴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스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정에서는 좀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줄곧 이제 후방에서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좋은 득점 기회도 잘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스완지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스완지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런 약간 뭐 양상과 더불어 일단 이 두 팀이 최근 맞붙기만 하면은 매번 홈팀이 이겼을 정도로 홈팀이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비록 뭐 프레스턴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거는 프레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레스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프레스턴 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스완지가 좀 대체로 뭐 공격 전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프레스턴의 수비도 뭐 그리 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스완지가 좀 확 무너질 가능성도 이제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배당 대비 오버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레스턴 승 2.5 오버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럴 대 브리스톨 시티. 자, 미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정팀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미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FA컵 경기에서 이제 팰리스를 좀 상대했지만 이른 시간에 이제 키퍼가 좀 퇴장을 당하며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고 결국 좀 패배해 이제 FA컵은 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전 이제 FA컵 경기에서는 좀 결국 이제 패배를 하면서 좀 탈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뭐 리그에서는 뭐 미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3경기 연속 좀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이제 미럴과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좀 전반적인 좀 완급 조절이나 뭐 경기 운영 능력도 좀 대체로 좀 좋은, 그리고 현재 좀 브리스톨 시티다. 예, 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우선 이제 두 팀 다 뭐 기본적으로 템포가 느리다 보니 경기 템포 역시 좀 느릴 수 있고, 그리고 초반부터 뭐 어느 정도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도 현재 지금 중원에서의 힘이 나름 좋은 그렇죠 브리스톨 시티다 보니까 미럴 상대로 이제 뭐 중원에서 밀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게 경기 운영 능력이나 뭐 빌드업 부분에서도 현재 브리스톨이 더 낫다고는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오히려 브리스톨이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3, 4일 전에 이제 컵 경기를 치룬 미럴과 달리 이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넘게 좀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우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브리스톨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요 정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리스톨 시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브리스톨 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결과가 좀 이제 어떻게 되든 뭐 저득점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헐시티 대 이제 플리머스 경기. 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21위, 그리고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23위로 두 팀의 승점은 단 3점 차밖에 안 나게 됩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플리머스가 이제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승점은 뭐 같아지게 되지만 아무래도 골득실에서는 뭐 이제 헐시티에 비해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플리머스가 이긴다고 해도 승점은 같아지지만 헐시티를 좀 제칠 수는 없다. 네, 이런 약간 좀 수까지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그쵸.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뭐 이 경기는 뭐 양 팀 다 지금 뭐 강등 위기가 이제 좀 큰 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 중요한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 시즌에 뭐 헐시티였다고 하면은 충분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번 시즌 헐시티는 주축 선수들이 좀 떠나며 이전보다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로우면서 기복도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헐시티가 이제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갈 거란 기대는 좀 잘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나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홈에서 뭐 경기를 좀 치르는 게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헐시티가 뭐 그렇게 확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다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자, 다만 이제 뭐 플리머스 역시 이제 이번 시즌 뭐 리그 기준 원정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많이 처참하고, 네, 그리고 이제 3, 4일 전에 뭐 맨시티랑 FA컵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헐시티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도 이제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또한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근데 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도 현재 뭐 플리머스가 헐시티 상대로 이제 크게 좀 밀릴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뭐 헐시티의 그런 좀 적은 승배당을 좀 가져가기는 저는 배당 대비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헐시티라는 좀 팀을 믿고 제 아무리 원정에서 좀 많이 약한 좀 플리머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제 뭐 1.56대 뭐 승을 좀 가져갈 정도로 뭐 헐시티가 지금 믿을 만한 팀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배당 대비 플리머스 사이드를 좀 도전해 보는 게 좀 더 뭐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하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추가로 뭐 상대 전조조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플리머스가 좀 진 적이 없을 만큼 뭐 상성상도 나름 좀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요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 저는 이거는 네, 플리머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대비 플리머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하인 196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968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플리머스 프랜스, 안 그리고 요거는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헐시티 역시 좀 공격에서 좀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득점력이 저조하고, 플리머스는 원정에서 공격적이가 워낙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역시 좀 득점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뭐 두 팀이 붙는다고 하면은 뭐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리머스 프랜스 2.5점 언더,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와 이제 EFL 챔피언십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